비즈니스 북스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어보는데 책의 내용이 이러했다. 1년 만에 혼자서 방구석에서 10억 버는 비즈니스를 만든다. 예전의 나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와, 이 차 어그로가 좀 심하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아니, 책을 통해서 그 길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한다. 네, 오늘 읽어볼 책은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라는 책이에요. 라이언 데니얼 모런이라는, 발음 너무 굴렸니? 라이언 데니얼 모런이라는 지은이가 쓴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수백 개의 100만 달러 비즈니스를 탄생시킨 연속 사업가라고 해요. 방구석에서부터 10억을 버는 비즈니스를 만들기까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읽어만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을 다 읽고 나서 뭔가 공감되고 혹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첫 번째로 나눠볼 소제목은 마이크로 비즈니스가 불러온 기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게임의 판도가 달라졌다. 특히 대형 브랜드가 그렇다. 이제는 사업가가 아닌 평범한 학생이 기숙사에서 파티 모자를 판매하며 100만 달러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 온라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수많은 툴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방구석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는 소규모 상점들이 빠른 속도로 큰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하다. 시장 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특정 고객층을 위한 비즈니스를 만들면 된다. 유통의 독점화는 사라졌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것들을 다 독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보가 싹 풀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툴들이 많아졌잖아요. 내가 물건을 떼다가 파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 결과 1인 또는 2인 비즈니스가 아마존, 쇼피파이, 킥스타터, 소셜미디어에서 제품을 팔 수 있게 되었고, 타깃 고객층에 한해서지만 대형 브랜드보다 더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기도 한다. 덕분에 당신의 이름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여기 소규모 비즈니스의 장점도 나오는데요, 대형 브랜드보다 훨씬 빠르게 혁신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품 테스트가 가능하며 오디언스의 의견을 수용해 제품의 특정 부분만 재빨리 수정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게 시작한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기획할 때 그거를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에 공유해서 의견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사업에 대한 이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업의 시작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 100만 명의 팔로워가 필요한 건 아니다. 하루 고객 30명을 유치할 수 있는 3개에서 5가지 제품의 약간의 광고와 브랜드 빌딩이면 된다. 다시 말해, 시작 단계에서는 당신을 알고 팔로우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올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소셜미디어 안에서 내가 브랜딩을 구축을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셜미디어가 무서운 게 퍼지고 퍼지면 이 확산 효과가 정말 엄청나다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업가의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챕터 3의 제목이 이겁니다. 당신이 정해야 할 것은 고객이다. 누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대학 졸업과 함께 끝났다. 돈을 버는 방법은 알았지만 진로는 불분명했다. 그 결과 커리어가 아니라 부업으로 여겼던 온라인 비즈니스가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인터넷에 아무 것이나 파는 사람? 인터넷 트래픽으로 장난질만 할 줄 알지 앞으로 뭘 하며 살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 이런 푸념이 배부른 소리라는 걸 알았지만 당시에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성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여기서 소위 말해 현타라는 게 온 거예요. 과연 나는 뭐가 된 걸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분이 비즈니스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선배 사업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냐고요? 저라면 진짜 물건을 팔 것 같아요. 진짜 상품이요. 이때 이 저자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뭔가를 팔고 돈을 벌 수 있지만 이런 비즈니스는 단순한 거래에 가깝다. 수익을 창출하는 공식을 그저 따르기만 하면 한동안은 효과가 있다. 하지만 사람을 생각할 때 진짜 비즈니스가 탄생한다.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하면 1년 안에 100만 달러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진짜 사업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고객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그 고객을 통해서 더 큰 비즈니스로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요즘 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에 떠다니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공식대로 따르면 돈은 충분히 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돈이 충족됐을 때 분명히 이런 시기가 올 거예요. 과연 나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건을 파는 것과 고객을 확보하는 것의 차이. 만약 온라인에서 판매가 발생한다면 고객을 얻는 것일까? 유지하는 것일까? 아마존닷컴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아마존의 고객이다. 월마트에서 구매한다면 월마트의 고객이다. 그러나 고객이 당신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당신을 다시 찾기 전까지는 당신의 고객이 아니다.
결국에는 이 저자도 신뢰를 파는 브랜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브랜드가 되지 못하면은 그 브랜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지속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저에게 코칭을 의뢰하신 분 중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라든지 뭐 오늘의 집이라든지 그런 플랫폼에 자기의 물건들이 잘 팔려 나가고 있대요. 하지만 문제점은 그 물건이 잘 팔려도 자신들이 만든 브랜드를 기억하는 고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받는 브랜드가 돼서 나를 좋아하는 고객들, 충성 팬들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이 책에서 나오는데요. 첫날부터 고객을 줄 세우는 6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타깃 고객이 이미 모여있는 것을 찾아낸다. 이들은 이미 어떤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되어 있거나 특정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콘텐츠를 만든다. 세 번째, 제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기록한다. 당신의 제품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내렸는가, 상품 출시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네 번째, 제품이 언제 출시될지 공지한다. 다섯 번째,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인플루엔서 한 명을 확보한다. 여섯 번째, 특별 고객 리스트를 만든다. 그래서 제가 이 첫날부터 고객을 줄 세우는 6가지 전략을 이용해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문구를 판매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인스타그램이 아주 좋은 플랫폼 같거든요. 혹은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그들에게 직접 겨냥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다이어리를 꾸미는지에 대한 거라든지 어떻게 문구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들을 타겟한 콘텐츠를 만들겠죠. 왜 문구리를 써야 되는지, 문구류가 어떻게 내 삶을 낫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발행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모이겠죠. 그리고 나서 나의 팔로워라든지 구독자라든지 잠재 고객들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제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기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제품이 출시가 되는지 알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는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인플루엔서 한 명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내가 인플루엔서가 되는 순간 주변 지인들이 다 아마 인플루엔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여서요. 그리고 물건이 판매됐을 때 저는 충분히 많은 고객들을 처음부터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첫 번째 고객들을 특별 리스트에 올려서 특별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손편지를 쓴다거나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뭐 서비스 제품을 추가해서 전달한다든지 나의 브랜드를 더 확산시켜줄 그런 특별한 고객들로 만들 것 같아요. 브랜드가 되어야 하는 이유, 제품 하나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첫 제품의 효과가 추후 구매로 이어질 때 브랜드가 성공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 대부분이 보통 주력 상품 하나 보유하고 있고 이 상품이 다음 제품의 판매까지 촉진시키는 경우가 많다. 오디언스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다. 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화력을 집중시키는 오디언스의 능력은 가치를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귀중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문구류를 판매했습니다. 나의 첫 고객들이 그거를 구매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판매한 문구를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을 공유하고 그게 해시태그로 퍼져나가는 순간 이 확산 효과는 정말 엄청 낮을 겁니다. 여기서도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 이유, 오디언스가 중요한 이유를 강조하고 있죠. 결국은 저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1년 만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를 만들 것인가. 스텝 11에 1년에 10억 버는 3G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 저자가 정말 깔끔하게. 그거를 한번 훑어볼게요. 그 첫 번째가 그라인드 단계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한 시점에서 4개월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핵심 고객을 정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뭘 팔지, 누구에게 팔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핵심 고객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고객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 고객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내 고객의 페르소나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의 직업군은 뭔지,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한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경제력은 어떤지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좁아진 핵심 고객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널리 알려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핵심 고객이 구매할 3개에서 5가지 제품을 정하는 건데요. 만약에 제품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묻거나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첫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3개 중에 대략적으로 정해진 제품 리스트 가운데 다른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게이트웨이 상품 하나를 선택해라. 눈에 띄는 상품이 없다면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선택한다. 네 번째는 당신의 여적을 기록할 곳을 찾아라. 당신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면 잠재 고객층을 통한 오디언스를 형성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열 수도 있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시제품을 주문하고 제조사에 첫 주문을 하라. 다양한 공급업체의 샘플을 받아보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판을 유리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물량이 주문되는 동안에는 규모는 작지만 열정적인 오디언스를 구축하면 100만 달러 비즈니스를 달성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간단해요. 주문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 그로스 단계인데요. 그로스 단계에서는 5개월에서 8개월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이 정리되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디언스가 정말로 당신의 제품을 원하는가. 판매가 저조했다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디언스에게 진정한 피드백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 고객은 당신의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게 생각하라인데요. 하루에 후기 하나를 받고 고객 한 명을 대단히 행복하게 만들면 된다. 그 세 번째는 핵심 구매 고객을 양성하라. VIP 리스트를 만들거나 페이스북 그룹 같은 소셜미디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 네 번째, 클릭당 지불 광고와 영상 광고를 활용하라. 이제 마지막에 골드 단계인데요.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승수 효과를 내는 제품만 출시하라. 여기서 약간 팩트를 좀 날리는데요. 기존의 제품에서 색이나 사이즈를 달리하는 건 신제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제품들을 포함시켜야 할 경우도 있지만 신제품만큼의 승수 효과는 내지 못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나 어디언스를 통해 광고를 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가 아닌 관계를 형성하라. 그러니까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인플루언서나 채널과 관계를 쌓는 거죠. 인플루언서들이랑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는데, 감사카드와 선물을 보내고 당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에 이들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여러 브랜드랑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브랜드 중에서도 저에게 이제 물건을 보내줄 때 이렇게 카드를 보내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 자신에게 수입을 지급하라.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10만 달러 정도 달성을 하면 비즈니스에서 자신의 월급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해요. 다섯 번째, 전략적 리스크를 감행하라. 100만 달러를 달성했다면 어느 정도 모험을 시작해도 좋다.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형식의 광고를 실험하거나 당신의 기업에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입증해 보였다. 그러니 이제 조금 더 담대하게 나갈 차례다. 이렇게 하면은 1년에 10억 번은 방구석 비즈니스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저는 아직 10억 버는 비즈니스를 구성해보진 못했어요.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이미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사이트가 담겨있는 책을 보통 읽는 편이에요. 이 책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한 것인가, 이런 거를 중점으로 책을 읽는데요. 저는 아마 그로스 단계 그리고 골드 단계에 담은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읽고 제 사업 비즈니스에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신가요? 비즈니스를 꿈꾸시나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단계를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키워나갈지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드로우 앤 들어가세요.